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세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이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예. 물가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전 주식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보라의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입니다. 아, 네. 제가 제일 자주 뵌 분이에요, 최근에. 네. 왜냐하면 자주 오네요, 진짜. 예.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미지윅 스튜디오, 네. 제가 그걸로 사실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그때 사실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예. 꽉 쥐고 있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 바쁘신 부장님을 또 왜 한번 모셨냐면 주식이 뭐 물론 지금 인기가 조금 식었다고 하지만 네. 아직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죠, 많죠.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종목 사야지 저 종목 사세요 하는 거에 혹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아주 기초적이지만 요것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을 부장님께서 한번 추렸습니다. 네. 네, 그거는 한번 저랑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좀 네. 했는데요. 사실 완전 기초도 있고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좀 주식 투자 기초 좀 다진다는 생각으로 좀 진짜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자료를 제가 미리 봤는데요. 네. 아는 것도 있고 아리까리한 것도 네.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네. 네, 한번 꼭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수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기관이나 개인,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사실 저희가 근데 다 투자자라고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는 밤마다 그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을 낭만주의자라고 되게 좋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좀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단기 매매를 해서도 큰 부를 이루신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초보 투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건 단기 이제 투자는. 제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서 위에서 올라갈 때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렇게 짧게 사고 팔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하신다면 그 기업의 좀 운명과 저는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장하는 기업들이라면. 그래서 그런 좀 의미에서 좀 투자를 좀 길게 보고 하시라는 의미로 오늘 좀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좀 명언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럼 저도 이쯤에서 이제 약간 애드립인데 네. 명언하게 해도 될까요? 하시죠. 제가 이제 코스툴라니 아시죠? 네, 앙드레 코스토. 네,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혼과 사업과 투자. 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은 투자. 투자. 네, 오늘 이제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낭만주의자도 되지 마시고 투자자가 되시기를 네, 한번 네.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저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계좌 개설부터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제가 여쭤봤네. 계좌 개설하면 온라인 방송으로 우리 연불리님도 만날 수 있다면서요? 네, 당연하고요. 네, 제가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베스트 마인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측 상단 메뉴를 선택하시고 쭉 내리시면 불리온 서비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 불리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베스트 다이렉트 계좌 개설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 좀 전에 불리온을 선택한 화면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온라인 창구의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계좌 개설점은 다이렉트 지점으로 선택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으로 꼭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 칸에 보라를 꼭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면 한 사람이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벤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왜 주식 투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그냥 다 그러세요. 물어보면은 돈 벌려고 다 똑같아요. 남들 다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게 중요한데 그거 말고 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꼭 해야만 되는.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그걸 좀 알려드리겠고 그다음 제가 이 보라 TV 나와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그 시가총액까지 이제 곁들여 가지고 PER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투자하신 분들은 저 개념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내가 어떤 기업을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번째가 적정 주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적정 주가 좀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좀 곁들여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주도주와 결정인자.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그냥 이끌어가질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결정인자가 뭐냐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FMC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주리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네, 많으세요. 저게 꼭 도대체 무슨 용어인지. 예.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 왜 빠지냐. 아 제가 한번 여쭤봤었죠. 네. 네. 그래서 주가는 좀 미래를 선반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주식을 사는 3단계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애널리스트 분이 계세요. 송선재 애널리스트한 분이 직접 이제 책에도 쓰셨던 부분인데 너무 좀 제가 좋아가지고 한번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부록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 부록도 좋네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누가 사라고 해서 절대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내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면 저 뭐 고민 되잖아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은행에 넣으려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고 부동산 투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넣었어요. 너무 어렵다. 1,000만 원 가지고 좀 할 아. 지금 아파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쌌다면 제가 놓겠죠. 네. 그래서 일단 배제했고 자, 아파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다면. 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죠. 이자를 받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주식 투자. 네, 이 세 가지로 일단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봤는데 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건지 방송 보신 궁금하거든요. 분들도 한번 예, 미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네, 보세요. 예. 네. 자 이제 첫 번째가 은행 예금인데 은행 금리가 옛날에야 10%였지만 이제 1%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1,000만 원의 1년 이자 수익이 84,200원입니다. 아, 처참하네요. 아니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했을 때가 네. 8%였어요. 적금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2005년 4년 뭐 이때쯤인데. 아, 그때만 해도 높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50만 원씩 어머니가 적금을 들어주셨어요. 네. 50만 원씩 적금 넣고 나중에 찾는데 제가 몇 백만 원 찾았어요. 이자가.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1%니까 1년에 84,200원. 이자 수익이 세금도 제한 겁니다. 세금까지 좀 비참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저희 스텝 밥도 다 못 먹겠네. 그죠. 네. 그래서 저거를 5년 동안 그냥 넣어놨어요. 1% 고정금리라고 가정을 하고. 5년. 예. 그랬더니 1,000만 원이 1,044만 6,350원. 5년간 44만 원 번 거죠. 예. 저 오늘 방송 끝나고 회식 못 하겠는데요, 이자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 은행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아 근데 은행은 요즘에 수신이 될까요? 이렇게 적금 이자가 낮은데? 그래도 뭐 은행으로는 뭐 여전히 그 어쨌든 우리가 이자를 거의 받지 않는 그냥 수시 입출금 예금들은 어차피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은행이 가장 돈을 버는 방법은 대출이잖아요. 대출이죠. 예, 대출 어쨌든 대출금리 더 높기 때문에 그 마진이거든요. 근데 은행은 돈을 받아 줄 수 있는 거 아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에는 다 예금을 하잖아요. 하긴 뭐 예. 월급 들어오면 스쳐 지나가더라도 돈은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시로 뺐다 썼다 하는 그런 돈들 말고요. 그런 것도 다 은행에 넣어놔야죠. 근데 여유 자금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1,000만 원은 여유 자금 내가 1,000만 지금 원.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 어쨌든 뭔가 뭐를 해서 생겼는데 1,000만 원을 도대체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할 거냐. 근데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 예금 금리가 8%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왜 안 해요 그거를. 근데 지금 1%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네, 예. 은행 저 안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내가 빌려줬어요. 뭐 친구가 됐건 예를 들면 내가 은행이 됐다고 치고 네. 이제 5%를 1,000만 원을 5년 동안 빌려줬어요. 5%면 괜찮은데? 예, 나쁘진 않죠. 괜찮은데요? 5%. 예. 연간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고
뭐 친구한테 뭐 세금 받을 것도 아니고 뭐 세금 공제할 것도 아니고 5%도 좀 예, 미안하긴 예. 하지만 저 5년간 이자 수익 250만 원. 어쨌든 은행보단 낫죠. 훨- 예, 훨씬 낫죠. 아까 40몇만 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한 그래서 1,000만 250만 원. 1,000만 원이 1,250 됐으니까 뭐 그래도 아주 뭐 만족할 만한 건 아니지만 대출은 한번 고려해 볼 만은 하잖아요. 나쁘진 않다. 예, 문제가 있죠. 근데 못 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야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기업이 이제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뭐냐면 연 5% 성장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네. 이 자료를 보다가 연 5%의 성장이 기업들에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쉬운 사실. 일은 예,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한다는 게 물론 1, 2년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진짜 몇 년간 유지하는 건 쉬운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찾아보면 어쨌든 많이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예, 어쨌든 오늘은 예.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연간 뭐 예를 들면 그냥 5%씩 올랐다고 쳐본 거예요. 근데 네네. 제가 근데 그렇다면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5,000원인데 5% 올랐으면 5,250원이잖아요. 그죠? 예. 1년 동안. 그리고 5,250원에서 또 5%가 올라요. 예, 거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5,513원. 복리죠. 복리 효과죠. 총 이제 5년 동안 계산을 했더니 6,383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한 주당 2,000주.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2,000주 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2,000주는 5년 후에 얼마가 됐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1,276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그 2023년부터는 물론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2022년까지는 내가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세금 안 냅니다. 내가 얼마를 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건 세금도 뭐 굳이 나갈 필요 없는 돈이고 그래서 1,276만 6천 원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세 가지 비교해 보자고요. 1,044, 1,250, 1,276. 근데 이제 물론 주식 투자도 단점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연 5% 성장하는 기업을 생각하고 샀는데 그러니까 못하면 어쨌든 저 정도 수익률은 안 나오겠지만 근데 내가 5% 성장을 기대하고 샀는데 10% 성장할 수도 있어요. 훨씬 많이. 그리고 또 강세장에 오면 5% 성장하는 기업이 10%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도 되게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두 개의 단점은 뭐냐면 그냥 고정돼 있어요. 뭐 기대값이고 뭐가 없고 이미 5% 고정금리, 그죠? 또 1% 은행 예금금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건 변하질 않아요. 근데 주식은 물론 저기서 1,276만 원이 아니라 까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 오히려 저기 1,276만 원이 아니라 1,400, 1,500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예, 그잖아요.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전처럼 만약에 은행 금리가 지금 5%라고 쳐볼게요. 5%면 굳이 주식 투자 할 이유가 없죠. 그 리스크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인데 은행 금리가 1%예요. 그러면 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하다는 거죠. 1% 받을 바에는 주식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부분 때문에 주식 투자를 일단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는 것 자체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장하는 기업들 찾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저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막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도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든 조금만 공부하면서 좋은 기업 찾아가지고 네. 사실 우리 S전자 이런 것들 뭐 망해봐야 뭐 친구한테 떼이는 돈보다 훨씬 낫잖아요. 안 망해요. 망할 리 없죠. 망할 리 예. 없죠. 저는 솔직히 제 감이 제 생에 망하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회사 사가지고 연 5%씩 복리만 먹어도 야 친구한테 고리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사실 그리고 성장 안 해도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 연 5% 배당도 줘요. 진짜요? 기본 5% 배당 줘요. 은행 대단하다. 네. 요즘에 은행주 분위기가 어떠세요? 은행주는 싸다는 논리도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데 정부가 하도 규제를 하니까 이게 얘가 지금 뭐 예를 들면 10살짜리 애인데 정부에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20살이 될 수 있는 애를 잘 크는 애를 자꾸만 10살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지금. 어린 왕자 계속 너 어린 왕자라 이런 느낌. 넌 크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못 하니까 주가 많이 못 가요. 근데 대신에 배당은 많이 줘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니까.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은행주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은행주를 요즘 좀 보고 있는데 애들이 막 진짜 어린 왕자 계속 피터팬 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배당 5%나 배당은 많이 줘요.
예. 근데 그거라도 안 주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배당이나 보고 이제 은행 하는 것도 나쁘진 예, 않겠네. 차라리 은행에 내가 예금하는 것보다 그건 오히려 진짜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은행 예금할 바에야 그냥 은행주를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의외로 은행주도요. 그 보통 배당을 많이 주면 이거 팁을 드리면 그 12월 말에 배당 이제 락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엄청 빠져요. 맞아요. 2월까지 빠져요. 보통. 아, 그럼 그때 이제 줍줍. 그때 또 줍줍하시면 갑자기 내가 은행 그 뭐죠 배당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좋을 때도 있어. 한 20% 수익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또 팔고 나와도 돼요. 은행 배당 수익률의 4배를 벌기도 해요. 운만 좋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샀는데 수익은 안 났어요. 그럼 뭐 연말까지 가져가서 배당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안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은행은 왜냐하면 절대 안 망합니다. 일단. 그렇죠. 예, 거의 패시브 수익이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 팁 잘 들으셨죠? 2월은 지났으니까 내년 네. 2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왜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요거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까지 생각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짜장면 저도 정말 좋아하지만 옛날에 그냥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 5,000원 되면 다 그러잖아요. 아, 그 짜장면 왜 이렇게 올랐지? 10배는 올랐어요. 예, 뭐 10배. 근데 거기서 끝나요, 사실은 다. 근데 지금 이제 은행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짜장면 가격이 그러니까 그 돈도 안 쓴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짜장면 가격이 예전에 지금 5,000원이잖아요. 10년 후에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15,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있죠.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는 그럴 예. 것 같아요. 예, 15,000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5,000원일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2,000 그릇을 내가 주문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내가 쏠 수 있는데. 네, 2,000 그릇 내가 그냥 다 2,000명한테 뭐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15,000원이 딱 됐어요. 666그릇만 주는 거예요. 이거 좀 무서운 숫자인데. 그러니까 나는 같은 1,000만 원인데 10년 후에는 자장면을 666그릇밖에 못 사는 거예요. 회사에 반밖에 못 돌리네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액면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딱 예금을 1,000만 원을 지금 해놓는 순간 물론 이자가 조금씩 붙겠지만 그거 감안해도 1,000만 원 그대로 1,000만 원입니다. 까먹진 않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 금리보다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내 1,000만 원 원금은 사실은 까먹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2,000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을 10년 후에 666그릇이면 1,000만 원의 가치가 그러면 사실은 지금 700만 원, 뭐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은행에 넣으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세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이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예, 물가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전 주식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은행이 없을 때는 뭐 금고에 넣든지 네. 땅 파서 묻어 놓든지 하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은행 금리를 생각하면 거의 땅 파서 묻어 놓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맞아요. 같아요. 좀 예. 안전한 땅이긴 예.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1,000만 원은 10년 후에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하고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그래서- 뭐 당시 시세 당시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는데 진짜 10년 후에 1,000만 원.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옛날에 진짜 한 20년 전에 1억 갖고 계시던 분이 지금 은행에 그냥 1억 갖고 계시는 분하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신 분하고 삼성전자 사신 분하고 누가 제일 좋을까요? 레벨 차이가 삼성전자 제일 많이 더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대요. 부동산보다? 예. 삼성전자 수익률이 그때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그 IMF 전에요. 3만 원 했었어요. 3만 원요. 근데 지금 가격으로 이제 액면 분할했잖아요. 했죠. 액분 전에 가격으로 치면 지금이 네. 400만 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요? 400만 원 원래 3만 원짜리가 400 됐어요. 100배 됐네. 예. 130배네. 네.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 1억 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1억 원을 은행에 지금도 넣으신 분들은 물론 이자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몇억 원 됐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1억은 지금 135. 100억이 넘는 거죠. 부동산은 이제 네. 부동산이 패스. 예. 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액면 분할 전에 한 180, 200 뭐 요 원짜리 왔다 갔다 해요. 한 25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거기까지 갔었나요? 예. 그거를 이제 5만 원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5만 원으로 그렇죠. 5만 원으로 예, 했죠. 낮췄죠. 근데 이제 5만 원으로 낮추고 지금 이제 막 8만 원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전 시세로 환산을 했을 때 400만 원. 5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 전 시세. 거의 50을 곱하면 400만 원이네. 네. 와, 그때 기준으로 두 배가 올랐네요. 예. 선택 잘하세요 여기 현금 가지신 분들.
두 번째는 예. 시가총액. 예. 사실 이제 저번에 시가총액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너무 진짜 유익했거든요. 네. 오늘 또 보신 분 계실 테니까 네. 한 번만 또 해주십시오. 시가총액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일단 많은 분들이 저기 보이는 삼성전자 주가를 봐요. 84,800원. 네이버 주가 379,500원. 다 가격만 봐요. 그래서 네이버 비싸. 삼성전자 싼 거 같은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싸지? 싸지? 삼성전자 우선주도 싸네. 어. 근데 딱 보니까 2등 기업 하이닉스가 왜 더 비싸지? 어? 주리님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좋나?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업의 이 덩치라 그래요. 몸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바로 시가총액으로 나타나는데 뭐냐면 지금 저기 주가 있잖아요. 네. 주가에다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있죠. 한준지 뭐 보통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뭐 1억 주가 넘어요. 억 주가 넘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주식 수가. 그래서 그 주식 수를 곱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저기 시가총액 506조 써 있잖아요. 저게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그 밑에 하이닉스가 102조, 2등, 3등 네이버가 62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면 네이버가 훨씬 더 비싼 기업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가 월등히 큰 기업이고 그리고 애플은 2,000조가 넘잖아요. 아 2,000조요? 2,000조가 넘 2,300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총과 거의 똑같아요. 애플 혼자가? 애플 혼자가. 야 무시무시한 회사다. 무시무시한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애플도 가격으로 보면 얼마 안 해요. 현재가로 하면. 근데 그 시가총액으로 하면 너무나 큰 회사죠. 사실은. 예. 와 삼성이 그러면 자기의 덩치의 4배 되는 형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대단하다. 그래서 저 시가총액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 투자를 딱 하실 때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을 때 먼저 확인할 거는 시총부터 보세요. 몇 조인지. 그 덩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총을 보는 이유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저 밑에 LG화학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현대차가 지금 50조 정도 되거든요. 도요다가 200조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얼마죠? 700조인가 그래요, 거의. 근데 현대차가 또 뭐가 못 나가지고 50조인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섹션에 있는 예. 애들. 예. 같은 업종이잖아요. 자동차끼리. 현대차가 50조고 도요다가 200조. 물론 도요다가 생산량이 더 많죠. 그래서 격차가 벌어진 건 사실인데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더 잘 만들지 않나? 미래차는 전기차인데 왜 도요다보다 못한 대접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들면 현대차의 시총을 딱 본 순간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만 보면 23만 원이잖아요. 네. 23만 원 가격 보면은 도요다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엔화로 이제 환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도요다가 비싼 건지 현대차가 비싼 건지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카카오들 많이들 이게 물어보시는 게 카카오가 이제 저 때가 44조일 때요. 지금은 거의 50조 됐어요. 지금 55만 예, 원 정도 맞아요.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50조가 가까이 됐는데 카카오를 딱 그냥 가격만 보면요 절대 못 써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근데 시총을 딱 본 순간 시총이 그때 한 40조 할 때 아니 카카오가 뭐가 못 났다고 쿠팡이 지금 100조인데. 예? 그리고 네이버도 62조면 예. 조금 더 따라가도 될 것 같은데. 합쳐서 100조잖아요. 근데 쿠팡은 100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비싼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가총액을 보는 습관을 좀 계속 들여보세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실 때 저 순서 있죠. 네. 순서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나오잖아요. 네. 지금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성장주가 아닌 기업이 보이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예, 성장주가 아닌 기업이 혹시라도 보이시는지.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다 성장주. 예, 맞아요. 예, 바이오, 자동차, 2차 전지, 어. 플랫폼, 바이오, 인터넷, 맞아요. 반도체 2개 들어가 있고.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는요. 저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한전 한전 같은 포스코. 그다음에 은행주 몇 개 들어가 있었어요. 은행도 들어가 네, 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시총.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 한국의 산업 구조가 경기 민감주가 많구나. 철강이나 은행이나 이런 뭐 섹터들은 되게 경기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민감주는 이 사이클 진폭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너무 좋은데 외부 변수에 뭔가 충격이 오잖아요. 바로 부러져 버려요. 증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이 박스피 박스피 못 갔던 거예요. 10년 동안 갇혀 있던 거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만 네. 했는 거네. 근데 나스닥은 10년 동안 계속. 왜냐? 저런 기업들만 있었어요. 아. 진폭이 없어요. 근데 저 시가총액 순위를 딱 본 순간
이걸 딱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상장주로 다 바뀌어 버렸네. 그 한국의 코스피는 나스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표를 보면서 그래서 시총 1등부터 20등까지 변화를 항상 체크를 해보세요. 이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이 업종이 밀려난다. 그거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총 이 밑에 있던 기업들 중에서 카카오하고 NC소프트하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온 거예요. 셀트. 예. 그럼 이게 뭐냐면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쪽에 밸류 이쪽에 시장이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그쪽 섹터가 이제 주도적인 걸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고 거기서 밀리는 섹터들이 있어요. 작년에 어쨌든 대표적으로 많이 밀린 섹터가 은행업종. 은행업종이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의 변화를 보면서 시장이 원하는 트렌드한 산업이 뭔지를 저 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총 순위 보는 것도 저게 그 네이버에 딱 그 시가총액을 딱 검색을 하면요. 저렇게 1등부터 10등까지 무조건 나와요. 좀 누르면 이제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 보는 습관 들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1등, 2등 하고 갭이랑 2등, 3등 갭이 좀 크네요. 사실 예. 우리나라 1, 2등 기업이.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너무 독보적이라. 그러니까 저걸 이길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를 이길 방법은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600조예요. 둘 다 뭐죠?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거의 짱 먹는 거고. 근데 되게 특이한 건 네이버가 옛날에 저기 순위에 밑에 있었거든요. 3위까지 올라왔고 많이 올랐네. 카카오가 진짜 순위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위 안에서 지금 9위잖아요. 지금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랬고 원래 현대차도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현대차가 저 위로 치고 올라온 의외네 건데. 밑에 있었던. 근데 현대차를 옛날에는 경기 민감주였는데 순위가 올라왔던 배경은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결국 그것도 성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저기 올라왔다는 것도 딱 보는 순간 시장이 이제 현대차를 엔진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보는구나. 다르게 바라보고 예.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런 걸 보는 습관 들이시면 이 전체 그림이 보여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산업 지도를 네, 이렇게 맞습니다. 쫙 보여주는 형태. 여러분 시가총액은 꼭 한번 보시고요. 예. 가끔 보면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변동됐거나 이런 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나와요. 드디어 뭐 넷마블이 뭐 코스닥 뭐 1위, 2위 네.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또. 네. 그런 관심 가지시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하나의 맞아요. 소소한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기서 지금 제일 흥미로운 기업들이 이제 누가 봐도 그 걸림돌이 없는 기업들이 딱 두 개 있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예. 삼성전자. 아니구나. 네이버, 카카오? 네, 맞아요. 왜냐면 눈치가 빨라야 돼. 경쟁사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경쟁사는 있잖아요. 이거 형하고 예, 싸워야 예, 되잖아. 예. 이천조 형아. 예.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상 뭔가 경쟁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근데 쟤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국내 뭐 이런 리스크가 좀 있죠. 그래도 네이버도 이번에 일본의 소프트뱅크랑 뭐. 야오랑 그 제트홀딩스 해가지고 쿠팡.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웹툰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도 아직도 할 게 많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카카오는 뭐 다 빨아당기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거. 저 기업들 있잖아요. 두 기업들이 시총이 얼마까지 갈지 한번 봐보세요. 한 뭐 2, 3년 안에 뭐 네이버가 100조 갈 수도 있는 거고. 100조 가면 딱 2배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만약에 카카오가 정말 기업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점점 나스닥화해지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그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박스피라는 이런 오명도 좀 벗어나는 벗을 수-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내가 그럼요. 기대 수익률 얻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재밌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전 세계 시가총액입니다. 저 핑크색이 이제 미국이죠. 그냥 딱 보이시죠? 눈에 그냥 바로 그냥 넘사벽이고 우리나라 한국 보이세요 혹시? 잠깐만요. 안 보여요. 저도 안 파란색이 아시아인데 네. 차이나, 재팬, 인디아, 러시아 어디 있지? 이쪽에 오른쪽 위에 네, 있구나. 있어요. 1시 뭐 12시 반반. 1점 몇 프로 아니 삼성전자가 있는데도 저거밖에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되게 작아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근데 제가 좀 이걸 보고 이제 사실 미리 봤는데 그래 중국, 일본, 미국은 생각을 했는데 인도가 생각보다 크네요. 인도가 또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인구만 그 10억이 넘는 인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게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좀 안타까운 건 그래도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네. 저 정도의 경제 규모는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본 순간 한국이 그만큼 지금 싸게 거래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중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예, 러시아보다도 작은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어떻게 보면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 뭔가 그런 기회가 맞아요. 좀 와야 되는데 네. 분명히 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그 기업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글로벌 시가총액 1위는 참고로 애플입니다. 맞습니다. 네, 삼성이 4배, 네. 2,000조.